그러면 요 정도로 마치고 리플을 보자. 네. 자, 리플을 내가 고민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사실 요거야. 뭐냐면, 리플을 지금 4.2%잖아. 원래 리플을 10% 넘게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 그렇죠. 근데 뭐 중간에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비트 사고, 그 다음에 솔라나 이런 것들이 더 오르고,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더 오르고 이러면서 비중이 낮아졌는데, 리플을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야. 추가로 더 사야 되니까. 더 살 생각을 하니까. 추가로 이제 이거 사는 게 맞냐? 응?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거 기준으로 해서는 한 957개, 8개 요 정도 갖고 있는 거고 비중이 한 4% 정도 드는데 네. 나도 그 장투하고 있는 내 계정 1,000만 원으로 이거는 따라하시기 편하시라고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고 내 원래 계정에도 리플이 요 정도 비중으로 있단 말이야. 네. 꽤 많아. 그런데 지금 리플을 더 사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해서 네. 내 생각에는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정상적이긴 하잖아요. 비트이더 현금 비중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트이더 현금, 그 다음에 솔라나도 아니에요.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원하는 코인 비중에 맞춰서 사는 이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맞잖아요, 솔직히.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지만 봐도 네. 대충 감 오시죠.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 진짜 한단 말이야. 리플을 더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0% 리플만 갖고 계시는 분들.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적인 걸 먼저 보면 너가 먼저 할래? 리플은?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할까? 내가 하고 네가 다른 부분만 좀 덧붙이는 걸로 할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일단 리플은 요번 불장에 아무리 생각해도 한 2.6달러 정도는 확보. 네. 2.6달러 정도는 확보. 2.6달러에서 한 3.4달러 정도 되니까 이거를 환율을 따지면 한 3,500원에서 한 5,000원? 맞나? 3.4 곱하기 1,300원 하면 그 정도 되나? 하면은 거의 5,000원 근처까지 나오고. 지금 환율이 1,300원 조금 넘긴 하는데 1,35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1,300원을 치면은 4,400원 이 정도 되는 거네. 5,000원까지는 아니네. 네. 근데 오버슈팅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는 확보라고 보는 거지. 네. 근데 아닌데 더 올라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걸 어떻게 또 설명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2025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을 어쨌든 한 번밖에 안 겪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근데 만약 올해 5,000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2025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엘리엇 파동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복사항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솔라나 영상 보면은 60만원까지는 확보, 그 다음에 최대 한 200만원까지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해서 리플을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말을 하면 최소 한 4,500원은 확보. 4,500원도 470조 4%니까 최소 3,000원을 확보로 해야 되는 거지. 60만원도 그때 좀 361.8로 봤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000원은 확보, 3,000원 조금 넘긴 하는데, 근데 한 3,500원 정도 확보로 봐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3,000원은 확보,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2번 겪으면은 이게 8.9달러니까 이 정도면 한 12,000원? 11,000원? 네, 그쯤 되죠. 한 만원?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10,000원 정도. 약간 3,000원은 확보,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해로 돌리면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 전에 솔라나 영상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영상 여기 해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추가로 매수할 거를 생각했던 거는 요거였거든. 1, 2, 3, 4, 5로 올라갈 경우의 수.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요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 네. 물론 꼬리를 달고 지켜주긴 했거든. 보면은. 근데 그 꼬리가 너무 길게 빠진 게 맞아. 꼬리가 너무 길게 빠져서 사실 해당 가능성보다는
내 생각에는 A, B, C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A, B, C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A, B, C가 끝나고 1, 2, 3, 4, 5로 간다거나 요 두 개의 가능성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굳이 지금 리플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차라리 A, B, C가 되고 나서 사던가 네. 아니면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거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요 고점을 돌파하면 사던가 아니면 차라리 요걸 돌파하면 사던가. 네. 나는 요것보단 요게 나은 것 같아. 아, 그렇죠. 그걸 돌파하는 게 더 확실하죠. 그래서 요걸 돌파하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요렇게 위로 올라와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애들 있지? 뭐 이더리움 있고. 그치. 이더리움. 그래서 네. 이더리움은 여기 요 라인 위에 올라와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지만 스택스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169.8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스택스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도 살 거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애매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사는 게 더. 그래서 스택스도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차라리 떨어지면 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리플도 굳이 이런 데서 산다기보다는 떨어져고 나서 사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리플을 굳이 팔진 않을 것 같아. 이미 비중이 적어. 그렇죠. 4%밖에 안 나. 이미 비중이 적어서 굳이 팔진 않을 건데 지금 추가로 사기에는 조금. 네 생각은 어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원래 저희가 예전에 봤던 게 이렇게 ABC를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시작을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은 본다고 하면은 저도 가능성이 이렇게 A, B, C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61.8까지 깨져버려서. 떨어진 게 좀 상승할 가능성은 많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C파가 확실해지면은 추세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오늘 안 다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제 채널에서 리플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제 생각, 김프로 생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꽤 많이 다뤄서 굳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안 다뤘어요. 저는 리플에 대해서 무조건 까는 것도 싫어요. 댓글이 댓글창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아찔한데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런데 저는 리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싫고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싫어요. 예, 물론 갈링하우스가 좀 얄밉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진짜 POS 코인들을 대표해서 SEC랑 싸운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긴 것도 맞고 뭐 아니야 뭐 요번에 이거 그게 남았잖아 항소 남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항소 내용이 뭔지 살펴보세요. 그거는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해요. 이미 이긴 건 이긴 거고 그렇죠. 우리들끼리 한 건 이미 이긴 거예요. 거래소에서 우리끼리 다루는 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 났어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택배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요번에 소송 이겼는데 왜 안 올랐지? 항소 걸어서. 항소 끝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왜 매번 속으려고 그래요? 예? 매번 속으려고 그래. 왜 여러분들 계속 막 행복회로 돌려주고 막 그런 유튜버들한테 왜 매번 속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지. 네? 그리고 맹목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솔직히, 리플 말고 다른 거 잘 안 써요. 현실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코인, 거래소랑 거래소 간 옮길 때 쓰는 코인 리플이에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막 엄청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거래소가 이동할 때 쓰고 있는 게 리플이고, 그 다음에 이미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물론 솔라나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이미 시총이 높은데, 이거를 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넣어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요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하셔야죠. 리플 100%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 내 말은, 네. 네. 리플만 하면 이상한 댓글 너무 많이 달려. 뭐 무조건 옹호론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 본체 빠도 많고 까도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뭐 슈퍼스타 코인이지. 네. 뭐 이런 거 따지면. 근데 이제, 진짜, 아무튼. 네. 아시겠죠? 네.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100% 리플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라면 당연히 다른 절반 정도는 팔아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비트나 이거. 근데 쉽지 않잖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리플은 안 오르고 비트랑 이동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른 걸 손절하고 오른 걸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네. 첫 번째는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기회비용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가 갈아탈 거면 옛날에 갈아탔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요런 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못 갈아타시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일단은 갈아타면 내 생각도 한 절반은 비트 이더를 나눠가지고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고 비트 이더를 그러니까 리플이 100만큼 있으면 50을 비트 25, 이더 25 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나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네. 너는? 그 정도도 괜찮고 그래도 한 현금 10 정도는 또 추가로 마련을 해놓고서. 현금? 네. 근데 리플 100%이신 분들한테 현금화를 지금 해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그렇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주 그냥 난리 칠 거라서.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자, 보면,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지금 반감기를 한 3달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한 3달? 2, 3, 4. 그러니까 정확히 3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반감기 3달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감기 한 3달 전, 한 90일? 요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맞네. 반감기 3달 전에, 큰 조정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면, 자, 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고, 한번 제가 비교하는 거 찍어놓은 영상 있거든요. 이것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수익률,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률이랑 리플이랑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네. 비트랑 해서 날짜를 네가 외우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요거는 고점은 2월 10일. 2월 10일이요. 2월 10일. 그 다음에 저점일 때는 3월 9일. 네. 3월 9일. 2월 10일, 3월 9일. 그럼 2월 11일 때는 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88%. 잠시만요. 2월 10일 때는 88% 수익. 그 다음에 3월 9일일 때는 저점 대비해서 399%, 400% 수익. 네. 이고, 그 다음에 리플은 전고점 돌파하는 날짜를 내가 안 적었네. 전고점 돌파하는 날짜는 12월 14일. 12월 14일이요. 12월 14일. 자, 그러면 12월 14일은 언제냐면, 요때가 12월 14일이고, 그러면, 그치. 네. 이때가 그거잖아요. 그치. SEC가 소송 시작할 때여가지고 리플이 한번. 2월 10일부터 했을 때, 12월 14일에, 여기 수익률은 46%, 47%. 네. 리플은 47%예요. 그 다음에 3월 9일 기점으로 저점을 기점으로 따져도 349%, 350% 요렇게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 전에. 네. 자,
이렇게만 봐도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로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조정이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저점 따지면은 리플의 조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따지면은 리플이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요 위에 걸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88%랑 40 몇 %였지? 46%. 46%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냐를 따지면 여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사실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한 2, 3주간은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리플로 갖고 있어도 늦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굳이 만약에 어쨌든 요게 아니다. 그럼 상승 기대치가 어쨌든 비트랑 이더가 훨씬 더 높은데 이더는 비트보다 다 좋아요. 상승 기대치가. 더 좋은데 굳이 리플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진짜 한 비트랑 이더로 좀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적립식으로 바꿔. 파는 것도 적립식이야 아니면 파는 것도. 파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는 바꾸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120이 있고 120이 있어. 리플이 120만큼 있어요. 뭐 1200만 원어치라도 되고 뭐 120만 원어치라도 되고. 근데 이 중에 60을 이제 다른 코인으로 바꿀 건데 이게 비트가 30이고 이더가 30만큼인 거야. 그러면 이제 6달에 걸쳐서 하니까 아직 계산이 좀 복잡하네. 그러면 10만 원씩이죠. 30주로 할까? 30주로 하면 너무 긴가? 네, 많이 긴 것 같아요. 30주. 아, 그래? 네. 사실상 15주로 할까? 15주? 15주. 네, 15주로 하죠. 응. 15주로 한다라고 치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플을 4만큼 파는 거예요. 네. 금액으로.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은 40만 원어치씩 파는 거예요. 40만 원어치씩 판 다음에 비트코인을 20만 원어치씩 사고 이더리움을 20만 원어치씩 사는 거예요. 4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20만 원어치. 그러면 어쨌든 뭐 리플의 가격이 막 변동하겠죠? 올라가도 똑같이 40만 원, 그 다음 주에 4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이거 40만 원어치 가지고 비트 20만 원어치, 이더리움 20만 원어치씩 사는 거예요. 뭐 가격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적립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지금 절반 팔고 비트랑 이더랑 갈아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나마 이게 좀 현실적인 방법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 당장 비트 이더로 바꾸는 게 낫지. 그리고 현금도 조금 갖고 있는 게 낫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던 분들이 그게 쉽냐 이거야. 아, 그쵸. 한 번에 확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다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네. 이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못하고 막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그러신 분들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아닐까.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옮기는 거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지금 비트로 갖고 있는 게 지금 리플로 갖고 있는 게 썩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떨어지면 사거나 올라가면 사거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리플 100%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리플 한참 많이 다룰 때도 리플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시고 리플 물타지 마시고, 그다음에 리플을 비트코인을 좀 갈아타세요라고 말씀 매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갈아타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할 거예요. 댓글로 한번 그렇죠. 달아봐 주세요. 그때 말 듣고 바꾸셨던 분들 가끔씩 댓글 다세요. 아, 그때 비트로 좀 바꿔놔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리플 아니고 모든 종목이 100% 몰빵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네. 저도 솔라나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솔라나에 몰빵했죠. 네. 근데 그게 그거 유행어 있잖아. 뭐 성공하면
뭐 아, 성공하면 뭐지 혁명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입니까? 그거? 네. 그런 것처럼 네. 솔라는 딱 그런 거거든요.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실패하면 쪽방 아닐까 약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예, 좀 예측 가능하게 그렇죠. 한 번 사이클 올라갔다 내려가면 내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난다. 그럼 이게 몇 번 지나면 내 자산이 몇 배가 된다. 약간 이런 걸로 보려고 이제 포트폴리오 정하는 거니까 해당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몰빵 해가지고 대박 나면은 그게 멋있어 보이긴 해도 결국은 그 도박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네. 도박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자, 뭐 잘 참고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거 나눠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라갈 때는 내일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날 올라가려나? 아무튼 뭐 그래서 근데 지금 막 눈 오고 막 눈 녹고 막 비 오고 이래서 막 빙판길 장난 아닌데 다들 빗길 운전, 눈길 운전 이런 거 조심하시고 네. 날이 추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김프로는 지금 한 몇 주째 안 낫고 있습니다. 감기 아니야? 감기는 나았는데 좀 이게 후유증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그걸 안 낫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원래 비염기가 있는 것도 그래. 있어요 지금. 그렇군.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아니요 뭐 한번 보시면서 리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메이저 코인으로 조금씩 한번 옮겨 보시는 거 고민하시고요.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아요. 네. 네, 저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욕 먹기 싫잖아요. 그러면 리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번 소송 항소만 끝나면 이만큼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면 저 욕 안 먹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후회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구독자 더 많이 모았을 건데 라는 후회도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내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네. 아무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런 거에 좀 속지 마시고 네. 뭐 이제 진짜 간다. 이제 비트코인 이제 곧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 직전 뭐만 하면 맨날 출발한다고 이 비트코인 이제 출발 막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고 괜히 했나? 이만. 네. 이상 마치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